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리고 지난주 시장이 사실 보면 5일 연속 급등을 좀 했죠. 5일 연속 강하게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은 미국의 국채급 즉 유럽과 캐나다의 금리 인하로 인한 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금요일 날 코스닥 1.8%가 올라오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뭐 에코프로 머티가 시가총액 8조 5천억짜리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굉장히 뜨거웠던 흐름을 보여줬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또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오늘 아침부터 장전 이 선물에 한 3,500억에서 4천억 가량의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사실 시가 개파락 출발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늘 크게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하락폭을 좀 돌려놓고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도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와 방향을 같이 하고 끝나버렸구나 정도로 봐야 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최근 이 시장에 올라올 때 뭐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뭐 다른 한쪽에서 2차 전지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물론 막 정신없이 급등해 버리고 너무 좀 과격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또 반대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바닥이 확인된 걸로 판단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적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손실 많이 나고 그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빠른 단기 매매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빠른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알려주고 종목을 찍어드리지, 사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단기 매매 이렇게 뭐 하는 것들, 이제 타점 같은 거 보여주고 하는 거, 이렇게 매매한다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숙달이 돼야 되고, 돌파 매매로 그렇게 종목을 추천한다? 죽어요.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돌파 매매는 그 순간의 폭발력을 바탕으로 얼른 들어와서 얼른 팔아버리는 이 반 스캘핑 매매나 마찬가지고, 서서히 눌림에서 잡아갈 종목군들로 최대한 리스크 없는 자리에서 노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매매와 실적으로 스윙으로 잡아가는 종목군들하고는 결과 방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빠른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의 테마는 굉장히 빠르게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대왕고래 테마는 가장 강력한 테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섹터는 어떠한 이슈에 의해서 개파락을 크게 한다든지 하락의 폭이 크다든지 했을 때는 분명 반등의 폭도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차 전지 바닥 확인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 서서히 주어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주도 화장품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고, 명확하게 수출이 어디로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봐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제가 분류해놨던 모든 종목군들이 그냥 다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뭐 알테오젠도 진작 매매했다가 고가권에서는 매매도 못하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못했는데 뭐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ST팜도 그렇고 오스코텍은 뭐 보유자 영역에서 잘 매도하면 되고, ST팜도 매도 의견을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는 조금 기다려서 좀 보는 전략으로 선회해서 봐볼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재료가 나오고 학회에서 좋은 내용이 공개가 되면 한동안 쉬어가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멘텀과 일정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보면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0.79%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덜 빠졌죠.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반등을 좀 해주고 그래서 좀 그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상 이
코스닥 150업종은 1.3%가 빠졌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빠졌는데 5장에 드라마틱하게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이 준 게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들 그동안 수혜받았던 종목군들이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가 아래꼬리를 잡았거나 라고 좀 보여주고요. 지수적으로 좀 밀린 거는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총 상위가 좀 밀려서 지수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최근에 뭐 지수를 잠깐 보면 제가 이제 긍정적이게 약간 보는 뷰는 이렇게 강하게 빠지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 추세대를 훼손하고 빠졌는데 이 빠른 시간 내에 돌렸잖아요. 이 깨고 2, 3일 내에 돌렸기 때문에 휩소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 구간이 휩소로 작용하고 일단은 추세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21선 구간에서 강한 이 급락만 없다면, 강하게 급락이 나온다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강한 급락만 없다면은 뭐 일정 부분 이런 구간에서 돌려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일단은 시장을 볼 거고, 거기까지는 지수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고 밥을 생각입니다. 물론 FOMC에서 또 CPI 발표도 있고 뭐 PC 발표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반도체 HBM 엮이지 않는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지저분했어요. 이 상승의 폭이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올랐다가 팍, 조금 올랐다가 팍, 조금 올랐다가 팍. 이 중간중간에 이 폭이 0.1%였다라는 거. 0.1%, 0.15%이 정도 폭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수의 변동성은 별로 없었는데 종목군들의 중간중간에 변동성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가 강하게 마감된 가운데 전주 미국의 고용 호조로 인한 국채금리 재차 급등에 따른 시장 영향이 미국 시장은 없었으나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분명히 주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선물 1조 1000억을 매도한 걸 보면 그게 영향이겠죠. 오늘 밤 미국은 엔비디아의 액분 후 첫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봐야 알겠고, 애플의 WWDC가 진행되는 상황 속 뭐 일각에서는 이게 베타 버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등 아무튼 그닥 좋은 내용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플에서 뭔가 서프라이즈한 게 나오지 않는다면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군들은 또 박살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쪽은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2년물 국채 입찰, 1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CPI, PC, FOMC 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일단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종목들을 서서히 잡아가 볼까 합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볼 때 지난번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를 버텨준 게 2차전지 섹터의 흐름에서 본다면 해볼만 하겠다. 적어도 인터배터리 일자까지는 충분히 모멘텀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장 전부터 선물 3,500억 매도를 맞고 시작했는데요. 개파락 출발은 예정되어 있었고 이후 식품주 후발주들이 느닷없는 상한가를 보이는 등 이제 이쪽도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든 테마가 섹터나 종목들이 너도 나도 이유 없이 급등할 때가 항상 위험할 때이고, 특히 후발주가 이유 없는 상한가는 좀 피해야 되겠죠. K푸드, K뷰티 일단 전부 수출 기반의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서 찐 실적주들은 계속 추적하고 관찰을 통해 저가에 오면 기회를 활용해서 편입해도 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반등은 국채금리 하락과 더불어 제약의 알테오젠,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를 포함한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이 지수를 강하게 들어 올렸고, 일단 2차 전지 쪽은 그간 너무 많이 밀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지개를 좀 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유럽의 중국차 관세 발표가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19일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죠. 인터배터리에서 뭘 발표하냐,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는 ESS 시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제품군들을 대거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S 종목군들도 계속 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2026년도 미국의 관세 부과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ESS용 LFP 배터리에 7.5%에서 25% 상향하는 내용이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액들 후발주자들도 이유 없이 또 급등하는 모습 보면은 웃겨 죽겠는데, 또 전구체 쇼티지 말을 하면서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 양극재의, 그러니까 이런 소재도
소재에도 FEOC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소재에 또 소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양극재의 이 60%에서 80% 원가를 차지하는 전구체가 쇼티지가 날 우려가 있다라는 또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러티브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 거고, 주식을 하면서 이제 수년째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거품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거품이라는 거는 누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가 이제 5년 뒤에 잣대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예상 영업이익에 곱하기 뭐 얘는 펄을 15배도 준다, 20배도 준다, 30배도 준다 하면서 영업이익 곱하기 뭐 멀티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게 참 웃기는 건데, 이런 게 뭐 퍼지면서 기대감을, 시세를 만든 걸 보면서 참 그래요. 시세가 시세를 만드는다는 말이 맞고, 곧 이 주가가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흐름이 항상 거품을 동반해서 움직인다라는 점을 항상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2차전 쪽은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매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매매도 하고 있고요. 보면 전액 후발주 오늘 덕산, 테코피아, 솔보양 홀딩스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버렸고요. 각각 보면 시가총액 1조 8천억, 1조가 넘어버렸습니다. 뭐 엔캠은 6조 가까이 돼버리고, 중앙첨단 소재도 1조가 넘었죠. 자, 그리고 양극재 는 좀 못 가는데, 이 구간에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NF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는데요. 때 되면 다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생각이 들고, 4680 배터리는 8월 중에 LG엔솔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이 될 텐데요. TCC 스틸 조정 시 이제부터는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쪽에서도 미래 나노텍 실적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1차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주가 자체가 뭐 크게 빠져야 되는, 물려 더 밑으로 밀려날 곳이 폭이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물려도 한 10% 정도 손실 보더라도 업사이드가 한 50%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앞쪽으로 잘 골라서 매매해 보시고, 오늘도 에코프로 머티가 거래대금을 1조 거의 1000억까지 거래대금을 터쳤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많이 급락을 한다, 많이 강하게 눌린다 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좀 잘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 알테오젠의 개파락이 나오고 하락폭을 키우자 전체적인 흐름이 좀 약해진 듯한데, 보통 학계일적이 마무리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들 빠지죠. 또 모멘텀 생기면 올라가고를 반복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히 매수 포지션을 잡고자 한 종목이 없어요. 기존 좋았던 종목들이 그냥 계속 좋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빠진다면 그들을 다시 보지, 그 외의 종목군들을 별로 볼 생각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플랫폼 쪽은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과 리가캠, ABL 바이오, 그 다음에 몇 개 이 플랫폼 쪽, 그 다음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은 보유자 영역에서 일정 다가올 때 슈팅 나오면 잘 매도하면 되고, 또 미중 관련된 이 분쟁 이슈는 조만간 이 공화당의 통과를 기다리고, 그게 이제 대충 늦어도 7월 4일 내에는 결판이 나야 연내에 대통령 서명하고 이제 연내에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액션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한개미 프로젝트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꿈이 있냐 없냐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합니다. 어차피 5천억은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 5천억을 쓰는데, 정부가 그냥 마구잡이로 쓸 수 없으니까 공론화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해야 된다, 저래서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은 여야가 서로 물어뜯고 할 때, 응? 민주당에서 강하게 물어뜯고 뭐 강한 뭔가의 악재를 던져주면은 시장은 공포에 떨어서 주식을 던져버릴 것이고, 다시 정부는 그걸 받아서 다시 긍정적인 뭔가를 끄집어내서 리벤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이쪽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발생을 할 건데, 고점으로 막 올라갈 때 샀을 때 예기치 못한 뭐 이슈가 있어서 급락하게 되면은 계좌 박살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락할 때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당일 매수 매도해서 끝내버려야 되겠죠.
올라갈 때는 저는 딱 이렇게 매매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에 느닷없이 한전, 인도네시아, HVDC 이 송전망 관련해서 41조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41조 MOU고 이 안에서 HVDC 관련된 부분에 MOU를 했다는데 이 참 이거에 제가 느꼈을 때는 상한가 재료가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을 한전이 주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MOU를 했고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오후장에 이 테마가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보다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전 산업을 좀 매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매매를 안 해버리고 이쪽은 좀 참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상재료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냥 많이 밀려있는 전력 인프라 섹터들이 안 그래도 반등하기 좋은 자리에서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강하게 시세가 따라 붙어 버렸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 전력 인프라 쪽은 계속 봐야 됩니다. 많이 빠지게 되면 그래도 이 미국의 이 전력망 이 사업 자체의 규모가 말 그대로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전선도 그렇고 계속 봐야 되고 또한 데이터 센터 쪽 투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단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 국가 단위에서도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ESS, 액침 냉각 또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된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명명백백 데이터 센터다. 전기차에 투자가 많이 되는 거 아니다. 데이터 센터에 무려 3천조가 투자가 되고 있고 전기차에 국내 배터리 3사 투자하는 거 고작 해봐야 3, 40조밖에 안 된다. 그로 인해서 부가가치 매출을 내는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 데이터 센터가 더 훨씬 크게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국내에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사랑과 밈이 강하기 때문에 그 밈을 활용하면서 매매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매매에 대응하는 게. 자, 종목군들 보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시간 외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면 에코앤드림은 전환사채 이제 150억인가 130억인가 뭐 이제 만기 전 전량 소각했다라는 점. 근데 뒤에다가 이제 코멘트가 이제 업황이 돌아서고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내년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으로 뭐 큰 그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전환사채 소각은 호재는 호재입니다. 호재는 호재인데 시간에 또 갭 뜨고 해버리면은 또 내일 시가부터 올랐다가 또 두드러 맞고 마감될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구간에서는 급등을 하게 되면 주봉상 저항권이기 때문에 위로는 조심하고 조정시 거래가 이번에 3거래일 동안 6천억 8천억 1조가 들어왔습니다. 2조 2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고자 해도 쉽게는 못 줄 겁니다. 그래서 눌림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양철관이 시간에 좀 빠졌는데 내일 급락이 나온다면 또 좋은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하나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수는 봤고 일단 시장 대형주들만 좀 몇 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냐 아니냐, 엔비디아가 뚫냐 안 뚫냐, 얘가 그냥 딱 그 상태인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이쪽은 여전히 좋은데 삼성전자만 매우 지지부진하고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 장기 평선 근처에 오면은 계속 매매를 이 구간에서는 할 거예요. 이 근처. 이 장기 평선 근처에서는 매매를 하고 얘 좀 멀어지면 좀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보면은 아침에 SK 스퀘어라든지 SK 그룹주가 매우 강력했는데 좀 얘들은 왜 올라간지 모르겠고 SK 같은 경우가 사실 거래 대금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구간에서 급락할 때는 이 대왕개미의 출현에 의해 1, 2, 3 급락했다가 금요일날 대왕개미가 쉬니까 올라가고 대왕고래가 쉬니까 올라가고 오늘도 아침에 좀 반짝하는 약간 SK그룹주와 시소 향상이 좀 보입니다. 생각보다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에서 좀 많이 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쉽게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서 SK그룹주도 체크는 해놓고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2차전지부터
좀 보면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사실 미국 국채금리 여파로 시가갭이 2% 분이 뜨지가 않았어요. 2% 분이 뜨지 않다 보니까 2% 뜨고 아침에 좀 밀렸다가 오후에 이 이번 주 내로 제가 봤을 때는 기사가 어디 있지? 이거네요. 이 기사가 보면은 10시 30분이죠. 10시 30분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부터 해가지고 다시금 10시 30분 이 기사 나오자마자 다시금 좀 끄집어 올렸기 때문에 EU에서 이번 주 내로 중국에 전기차 관세 부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좀 급등했다. 라는 점을 볼 때 이게 아마 시장에서 단기적인 재료로 활용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윗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거래량으로 봤을 때 매물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어찌됐든 깨지고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한 번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맞고 좀 한 주 정도 밀렸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좀 더 저는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강하게 올라왔고 월봉상 지금 오늘 고가까지 해서 저가부터 거의 75%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하시고요. 추격 매수 내일 갭더도 다시 여기서 좀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하고 조정시 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에코앤 드림도 마찬가지로 조정시 좀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시간에 지금 좀 올라버렸죠. 그럼 54,000원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 다 저항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를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할 건데 아마 올라가면은 음봉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당장 이걸 뚫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다 부담이 돼요. 오늘 보면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최근에 박스권 흐름이 좋아서 아마 돌파를 시킨 것 같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또 2조 가까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 보이는 게 맞겠다. 여기서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다. 뭐 정도 생각이 들고 SKC가 오늘 또 엄청 셌어요. SKC가 일단 유리기판 관련해서 내일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단기적으로 그 일정이 끝나게 되면 또 이 자리에서 하락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은 유념을 해야 되겠다 싶고요. 자, 2차전지 양극재 LNF 얘는 뭐 좀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밀렸을 때 좀 사놓고 보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때 무너졌던 이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너졌던 이런 자리들 이 근처에 올라오게 되면 단기 저항을 일부 받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상승폭을 뭐 18만원 언저리까지 보면서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뭐 코스피 200 편입되고 뭐 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이런 윗구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단기 목표가는 한 18만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에코프로라든지 종목은 괜찮은데 이게 좀 무겁다 보니까 얘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종목으로 LNF를 좀 보고 있고 리튬에서 미래 나노텍도 이때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얘도 바닥권에서 이때 100% 올랐다가 지금 그 자리까지 다 빠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제 조금 올라왔다. 좀 밀렸을 때 봐둘 만한 리튬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런 구간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거의 바닥권이죠. 거의 바닥권 첫 시작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또 밀렸을 때 볼만한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군들은 지금
해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K푸드가 또 대거 상한가를 좀 갔는데요. 아침에 크라운 혜태홀딩스 굉장히 또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아침에 뭐 이유가 있어야지. 크라운이 먼저 갔나? 다른 게 먼저 갔나? 잠깐만. 상한가가 혜태식품이 먼저 갔구나. 뭐 이유가 명확해야지. 여름이 오고 있다. 빙가를 판다. 아이스크림을 판다. 야, 이거 참 어질어질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후발주자들 거래 대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상한가 땡겨버려가지고 사실은 매매를 안 하려다가 눈에 종목이 하나가 딱 보여서 좀 매매를 하나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꼭대기에서 매매 안 하고 이 윗골이 이 매물대 돌파할 때 최근에 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CJ 시푸드고 김 수출이죠. 그래서 돌파할 때 좀 들어가서 뭐 분할로 VI 풀리고 분할로 좀 이렇게 4% 5% 6% 나눠서 좀 매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푸드 쪽 매매 하나 한 종목, 그 다음에 스윙으로 한 세 종목 정도 오늘 좀 잡아 들어갔고,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삼성전자 는 약한데 낸드 쪽은 종목이 조금 돌아가는 흐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이 100%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를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낸드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낸드 회사들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점을 보면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매수하고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서 팔아버렸고, 이날은 이제 대응을 안 했는데 다시 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봐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양 디지텍도 관심 있게 봐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뭐 대왕고래 좀 잠깐 봐보면요. 한국가스공사는 여기서 아침에 한 번 하고 한 번만 더 빠졌으면 아마 매수가 저는 체결이 됐을 수 있었는데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아침에 얘는 밀리면 사야 된다. 밀리면 사야 된다.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후에는 뭐 여기 올라올 때 이 볼벤 상단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숏을 좀 쳤어요. 주식 선물로 43,000원에다 좀 걸어놓은 거. 그래서 종가에 청산하고 좀 나왔는데 선물로는 매매하는데, 단기 과열이 끝난 이후에 한국가스공사를 지금부터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동양철관이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흐름은 좀 보였는데 큰 폭의 반등이 아니죠. 단기간에 위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오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자리들, 최소한 이런 자리들에서 11선이 계속 올라가죠. 11선이. 그러면은 예측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가격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넣고 내일의 11선이 대충 어딘가, 그럼 내가 여기 이 언저리에 잡았다, 여기까지 빠지는 거 추가 매수를 뭐 나는 여기서 하나 잡았으면은 여기서 뭐 3을 잡은다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중에 뭐 그러니까 내가 뭐 100%를 사는데 여기서는 뭐 한 30% 40% 사고 여기서 60 사서 평단을 어느 정도 맞추겠다 생각하고 이쪽은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고 한데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이슈가 있어서 많이 빠지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시간에 좀 밀렸다라는 거는 뭐 액트지오사 체납 사실이 있는데 정부가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주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나올 건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저는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소리 나오겠습니까? 서로 묻어 뜯을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좋은 소리 하겠냐? 안 한다. 좋은 소리 안 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변압기라든지 이쪽 섹터 좀만 더 밀렸으면 참 좋은 자리가 나오는 구간인데 오늘 일단은 질적 반등을 좀 해줬고요. 여기에서 반등을 해버리면 조금 늘어져 버릴 수가 있는 역으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좀 봐야 되고, 삼화 전기가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경신하는지 체크해보고, FST라는 종목이 오늘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하고 좀 올라왔는데요. 빠지더라도 얘가 사상 최고가가 이 윗구간이잖아요. 일단은 한번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 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38,000원대를 지지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 이 행사에 EUV 관련해서 종목을 날린다면 FST가 날아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고가 패턴이 워낙 시장에 많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일도 아마 2차 전지 종목군들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일단 에코프로머티가 3거래일 동안 거래 대금이 준수하게 터졌기 때문에 얘 좀 밀린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레몬레인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재밌는 종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얘도 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냥 무시했고 오늘 좀 낮은 구간에서 이슈가 좀 발표가 됐길래 VI 들어가기 전에 샀더니 이 VI 갭이 4%였고요. 갭하고 분할 매도를 좀 했는데 한 7% 정도, 4.4 거의 한 7% 정도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 봉 하나가 아마 11%짜리 봉, 굉장히 급등 크게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급등했는데 이제 이정재와 레몬레인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